안녕하세요. 곡성국민 여러분. 가정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줄이는 호르몬 사총사 건강법에 대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활성산소를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혈관과 호르몬에 손상을 주고 면역력을 교란시키거나 소모시키는 주범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따라서 활성산소 발생을 적당한 수준으로 억제하고 이를 몸속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황산화 효소를 잘 활용하는 것이 건강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활성산소와 항산화 효소는 두 가지 모두 우리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활성산소는 한 마리도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해로운 산소를 말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 따르면 지구상의 인류가 앓고 있는 36,000가지 질병 원인의 90%가 활성산소에 의해 유발된다고 합니다. 적당한 활성산소는 본래 세균, 박테리아, 독성물질과 같이 몸에 해로운 것들만 공격하지만 문제는 체내 필요 이상으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면역체계에 혼란을 주어 정상세포를 문제가 있는 세포로 인식하고 정상세포까지 무차별하게 공격하여 세포에 손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하루 7만 번가량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이 계속되면 세포 속에 있는 DNA가 변형되어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이죠. 활성산소는 암세포가 빨리 자라도록 암세포의 정식과 전이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과잉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건강한 장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소중한 존재 4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호르몬 하니까 당뇨 호르몬인데 이게 활성산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오해하실 건데요. 자, 들어보십시오. 먼저 인슐린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받아들이도록 신호를 보내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섭취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세포에 에너지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바로 당뇨병이다. 당뇨병이 생기면 섭취한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미쳐가지 못하고 늘 배고프고 허기지고 기운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인슐린의 역할 두 번째는 우리 몸속의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죠. 우리 피 속에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큰 문제인데 인슐린은 이를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인슐린이 제기능하지 못하면 혈관에 혈당이 쌓이면서 각종 혈관을 망가뜨려 망막질환, 신장질환, 혈전이 생겨 손발이 썩는 괴사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죠. 혈중에 인슐린 농도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인슐린 혈증은 체내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어 있는 상태, 즉 인슐린이 체내에 많이 돋아다녀야지 겨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일으키는데요. 이러하기 때문에 인슐린의 단위당 효율이 떨어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연소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경우 뇌는 세포의 혈당 부족 상태를 인지하고서 췌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 내도록 이렇게 명명하는 반면 세포들은 혈관에 든 포도당을 잘 흡수하지 못해 에너지원에 빠지는 내 몸의 불력 파업 상태를 초래하고 맙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은 점점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 인슐린을 분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성인병을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슐린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슐린 저항성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허리둘레입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슐린 역시 고장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복부 비만이라고 한다면 당장 다이어트에 돌입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허리둘레를 줄이는 겁니다. 남성의 허리둘레는 33인치 이하, 여성의 허리둘레는 31인치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허리둘레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한 치수 작은 옷 다이어트를 추천합니다. 인슐린의 최대 적은 각종 중독입니다. 특히 인슐린이 조기에 고장내는 최악의 적은 담배와 술의 습관적인 의존인데요. 담배와 술은 췌장이 염증을 일으켜 인슐린 분비세포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인슐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담배를 끊고 술은 줄여야 합니다. 술과 담배가 우리가 무서워하는 췌장암의 가장 강력한 원인인자인 점 또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식사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식탁의 혈당 지수를 낮추어야 합니다. 혈당 지수는 같은 칼로리의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는 정도를 설탕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인슐린을 보호하려면 저당 지수, 즉 혈당 지수가 낮은 식사로 바꿔야 합니다. 저당 지수 음식들은 정제가 덜 되어 있고 자연, 즉 천연에 가까운 음식들입니다. 순전한 백미 대신 현미나 찹쌀 등을 섞어서 식사하시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운동하는 동안 건강해집니다. 인슐린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동안 그 효율성과 민감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의 강도는 약간 땀이 나거나 숨차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리가 인슐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 시간은 식사 후 혈당이 가장 올라가는 30분 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 식사 후에는 항상 산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식후 30분 후 운동은 당뇨약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낮추는 호르몬으로 비타민 D 호르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낮이 낮답지 않고 밤이 밤답지 않으면 우리 몸의 노화시계가 고장나서 우리 몸을 빨리 녹슬게 만듭니다. 그 와중에서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것이 바로 생체 리듬을 관장하는 호르몬인 비타민 D와 멜라토닌입니다. 두 생체 리듬 호르몬의 노화는 우리 몸의 복구 능력을 파괴하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낮에 호르몬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형성됩니다. 야외 활동과 비타민 D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현대인의 특성상 비타민 D 부족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검사에서 비타민 D가 낮게 나옵니다. 저도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너무 낮아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칼슘을 이제 흡수하게 하는 그런 칼슘 대사뿐만 아니라 두뇌의 뇌신경 호르몬 구성, 인체 대사작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양소로 부족하게 되면 고지혈증, 근육쇠약, 피부 탄력 저하 등의 대사부전 등 다양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혈중 수치는 정상치 30 이상, 불충분한 경우는 10에서 30, 결핍된 경우는 10 이하로 나뉘어집니다.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10명 중 9명의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30 이하를 나타낼 정도로 비타민 D는 매우 부족한 호르몬입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 엄연히 우리 몸에서 생성이 가능한 호르몬입니다. 비타민 D는 낮에 햇빛을 받아 합성되는 호르몬으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최근 의학계에서 비타민 D 호르몬을 크게 주목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저는 비타민 D를 우리 몸의 방어 호르몬, D 앞자를 따서 즉 디펜스 호르몬,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어해주는 호르몬이라고 명명합니다. 비타민 D는 혈관과 뇌세포를 보호하며 뼈가 텅텅 비는 것을 방지하며 암으로부터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지킵니다. 더불어 비타민 D 호르몬은 혈압,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혈압을 높이는 효소인 레닌이 있는데 비타민 D는 레닌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여 과도하게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비타민 D가 정상 수치로 분비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고지혈증을 예방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전방위 방어 호르몬인 비타민 D의 부족을 막기에 우리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덩푸른 생선이나 버섯 등의 식품에서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만 햇볕을 쬐어 피부에서 직접 합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봄에서 가을이라면 피부가 조금 드러나도록 하고 햇빛을 약 15분 정도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는 데다 바깥 활동도 줄어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형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온도가 낮지 않게 한 채 옷을 가볍게 입고 창가에 앉아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생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고 부족하다면 영양제나 주사를 통해 보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체 리듬의 두 번째 호르몬, 아까 낮의 호르몬이 비타민 D였다면 밤의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죠. 멜라토닌은 숙면 호르몬으로 밤을 지배하는 호르몬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흔히 잠이 없어지죠. 이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 한가운데 있는 송과선에서 분비됩니다. 나이가 들면 서서히 그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연령별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량을 보면 20대가 가장 높고 30대가 되면 절반으로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젊은 사람의 20%밖에 남지 않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체 리듬이 깨지고 노화가 가속되는 거죠. 그래서 잠이 이렇게 점점 없어진다는
가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므로 불면증 환자의 치료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강력한 신체 재생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국민분들이 잘 알고 계신 비타민 C, 비타민 E보다 더 강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있는 황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타민 E에 비해서는 2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마리키리 연구소에서 쥐에 멜라토닌을 주사했더니 노화가 지연되며 노화와 연관된 100개 유전자를 조절시켜 젊음을 유지하는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더불어 멜라토닌은 세포를 산화시키고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다른 세포에 가서 달라붙지 못하게 막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식품이나 비타민인 다른 항산화제에 비해 멜라토닌은 호르몬이므로 세포막 통과가 쉽고 특히 뇌 세포와 혈관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보호에도 효과가 탁월합니다. 더불어 멜라토닌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므로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기에 멜라토닌 치료를 병행하게 합니다.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송가스는 빛으로 밤낮을 구별합니다. 낮에 햇빛을 받아서 생성되기 시작하다가 어두워지면 그제서야 밤으로 인지하고 송가선에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시작됩니다. 멜라토닌은 잠이 들기 2시간 전부터 분비되기 시작하다가 잠이 들면 보통 자정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최고조로 분비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잠을 자는 환경에서는 소음, 조명을 완벽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모든 침실은 암막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송가선의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므로 머리맡에서 스마트폰을 치워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잠자는 우리 애들 머리맡에서 그래도 이제 스마트폰 하다가 자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저 멀리 치우는 것을 밤에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분들도 뭐 손주라든지 자제분들의 어떤 스마트폰을 머리에서 치우는 것들을 생활해주면 우리 아이들의 어떤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팔에 많이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은 체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활성화시켜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팔에는 트립토판 성분을 100g당 250mg 이상 함유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바나나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숙면을 도와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을 낮답게 밤을 밤답게 지내는 쥐야말로 생체 리듬 호르몬을 되돌려 우리의 생체 나이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과 함께 우리 감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을 잘 보호하는 것은 건강과 함께 즐거운 마음을 만드는 중요한 건강 원칙이죠. 세로토닌을 높이는 고급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단백질은 근육, 피부, 뼈, 머리카락 등의 신체 조직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효소, 호르몬, 상체를 생산해 체내 물질 균형을 이루는 성분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성장 부진이나 면역력 저하 같은 각종 건강 문제에 시달릴 수 있는데요. 특히 세로토닌, 멜라토닌, 엔도르핀 같은 각종 호르몬의 주 원료가 단백질이므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다양한 호르몬 이상을 겪는 거죠. 실제 과학적으로 단백질 부족은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음식에서밖에 얻을 수밖에 없으므로 가식하지 않는 성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우유, 달걀 등의 동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기름기를 뺀 육식은 건강과 혈관을 위해서도 건강해야 할 수칙입니다. 자, 운동과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걷기는 최고의 운동요법입니다. 활기차게 걸으면 발과 온몸의 신경들이 골고루 자극되어 뇌에서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안정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행복한 느낌을 만들고 세로토닌은 안정감을 줍니다. 또 걷기는 주로 외부에서 날씨가 좋은 때 실천하기 때문에 햇빛을 쬐을 수 있어 비타민 D, 멜라토닌 생성도 향상됩니다. 또 하나의 세로토닌 강화법은 숙면입니다. 숙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침실 환경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고 각종 전자기기를 최대한 침실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 검심을 드러내는 심리기법들을 배우고 자신이 가장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하면 눈을 한 번씩 감고 생각하지 말자. 생각 중지 훈련하는데요. 이걸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머릿속을 금방 비울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호르몬 피드백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로토닌 저하증은 각 자존감 저하나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는 우울증으로 직결된다는 다 알고 계시죠.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심한 이유도 이러한 자기 공격 심리가 몸속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호르몬을 고갈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기, 남 배려하기, 자주 웃기, 충분하게 스킨십하기, 서로 칭찬하기 같은 방법으로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 자기 칭찬하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힘들 때면 스스로를 더욱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내가 정말 대견해. 같은 말은 비록 난간을 헤쳐나갈 실질적인 힘은 없더라도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강화해 부정적 감정이 들어서 여지를 막는 마음 소방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활성산소를 잡는 4가지 호르몬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4가지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비법은 의외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셔서 활성산소도 잡고 노화도 방지하는 그런 건강한 생활을 우리 곡성군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